살면서 제가 이런 곳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사실 2주 전에 아들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쩌다가 2달 전에 해외 건설 현장으로 파견을 나갔는데 사고가 크게 났더군요. 거기 사고나. 사고 났어요?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냐면 손이 귀한 집에 어렵게 아들 하나 낳아서 정말 애지중지 키웠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들어갔다고 잔치도 해주고 정말 속 한 번 안 섞인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애미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갈 줄은. 아휴. 너무 안타까운 사고네. 사고로 돌아가셨군요. 근데 저희가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아들 녀석 장례 치르고 정신도 몸도 못 가누고 있는데 해외 현장에 있던 아들 녀석 짐이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본가로 왔더라고요. 우리 집으로 온 게 하늘이 도운 거죠. 만약에 자기 집으로 갔어 봐.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과부된 며느리 불쌍하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아, 과부된 며느리. 며느리한테 뭐가 있나 며느리한테 보다. 뭐가 있나? 며느리를 의심하시나 본데요, 지금? 어? 그 짐 속에 뭐가 이상한 게 있나 보다. 아들 녀석 핸드폰입니다. 출국하고 나서부터 줄곧 며느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아신 거죠? 아들이 녹음을 해놨더라고요. 통화 녹음을 다 해놨네. 몇 번이나 말했잖아. 잘못 온 문자라고. 당신이 전화 걸었을 때 그쪽에서도 전화 안 받았고. 아, 대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얼마나 더 싸워야 돼? 그니까 아니란 증거를 대라고. 아닌데 어떻게 증거를 대? 됐고 일단 거기 정리하고 재윤이랑 이리 와. 그럼 내가 믿어준다니까. 알았어. 알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아니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하느라 어떻게 갑자기 두바이로 데려가? 정리할 게 한둘인 줄 알아? 아니 나오는 동안에 그놈이랑 뒷걸려고 안 오는 거잖아. 제발 그만 좀 해. 미쳐버리겠으니까. 계속 이 얘기할 거면 나 전화 끊는다. 멀 떨어졌으니까 더 심해지죠, 저게. 결혼해서 내 배우자가 바람 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미칠 것 같아요. 한 번 시작되면은 네. 그거는 출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옛날에 떨어져 있을 때 네. 24시간 동안 통화를 걸어놓고 잠을 자고 그랬어요. 그 집 와이프는 계속 남편이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도 하고 병이다 병. 남편은 자고 있으면 와이프는 계속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왜 살아야 되죠? 헤어지면 되지 않나? 치료받아야지. 치료받아야 되지. 예, 저는 오해로 시작이 돼가지고 그 처증이 되고 우부증이 되는 거죠. 그냥 빨리 이혼해야 돼 그런 거는. 아마 전적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저희가 해봤는데 정말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데 뭐하러 그 여자랑 살아? 왜? 아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잡아떼는 거 좀 보세요. 아우 불쌍한 내 새끼. 근데 아직 확인은 안 된 거잖아. 진짜 불륜인지 아닌지. 출장 떠날 때부터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러니 제대로 된 정신으로 일을 했겠어요? 며느리가 내 아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그 부상금이랑 생명보험금을 다 며느리가 가져간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거꾸로 솟구쳐서. 보상금은 그렇다 치고 생명보험을 얼마나 들었나요? 모두 며느님이 든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왕년에 보험을 했었는데 그때 아들한테 이것저것 보험을 들어줬어요. 아, 어머니께서 들어주셨구나. 결혼하면서 수익자를
며느리로 바꿨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미리 중요한 부동산도 다 며느리한테 가게 생겼다고요. 이 사람은 돈이 모든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담장님, 전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며느라가 정말 불륜을 저지른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내 아들이 오해를 했던 건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 남편이 사망한 후에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상속에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정말 바뀌지 않아. 상속이야 뭐 이미 정해져 돌아가신 있는 거니까. 뒤에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법이 그래요? 그럼 바람핀 며느리가 그 재산을 다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 무슨 법이 그래요? 지금 어머니께서 남편 살아있을 때 보험 들어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보면 증여. 아니죠. 보험은 예, 예. 보험사 내가 보험 계약을 맺은 거고 거기서 내가 이 사망이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 주라고 이미 약정이 돼 있는 약정이 돼 거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속이 아닌 거예요. 네, 상속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상속. 네, 정해진 사람한테 보험금을 다른 지급할 거니까. 뿐인 거예요. 어떻게 불륜을 했는데 상속인이 되냐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말이 안 있잖아요. 되지 않아요? 네. 돌아가셨을 때 상속은 누가 받는지 이미 법으로 순위가 결정돼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일부의 내용 중에는 이런 상속인이 결격되는 사유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을 뭐 살해했거나 혹은 동순이 상속인을 살해했거나 혹은 뭐 강요하거나 혹은 속여서 뭐 유언을 하게 하거나 했던 유언을 뭐 철회하게 하거나 뭐 유언장을 막 숨기거나 이러면은 이제 상속인 결격이 되거든요. 그런데 부정행위를 한 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가 않아서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상속인 지위에는 전혀 좀 많이 억울하긴 하겠다 진짜. 그렇죠. 그럴 수는 있죠. 사실이라면 좀 억울하죠. 예. 내 몸 가지고 내 맘대로 했다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요. 오 마이 갓. 오마이갓.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께서 저 의뢰인 입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미 내 자식이 죽었는데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바람을 폈는지 안 폈는지는 모르고 거기에 따른 애가 있잖아. 그렇죠. 아이가 또 있으니까. 아이가 있으니까 제발 아이나 잘 키워달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맞아요. 아이나 잘 키워달라고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 싸움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며느리가 새로 이제 또 재가를 해서 아들을 그쪽에다가 입적시키려고 해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면은 그 집 이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선생님 되게. 역시 선생님은 정말 세상에 어떤 그 풍파를 다 그러니까요. 겪으시다 보니까 선생님도 이름을 이제는 선우혜자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선우 천사세요. 아니 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 애를 잘 키워야 되잖아. 진짜 유명하시죠. 네, 왜냐면 맞아요. 어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제일 중요한 게요. 싸움하면서 애를 키우는 거는 난 아니라고 안 좋다. 생각해. 맞네. 맞네. 평화주의자세요. 애를 중심으로 봐야지 어른들이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보통 이렇게 뭐 며느리를 이렇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아들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더 많나요? 모르게 하죠. 왜냐면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분쟁이 생기니까. 며느리 아니면 사위 예. 이렇게 또 좀 알아봐달라는 의뢰들이 많겠어요. 예, 저 종종 있습니다. 아유, 진짜 어떡하냐. 그래도 행복한 가정이 더 많습니다.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예. 여기 부모님도 지금 어쨌건 그 전화 통화 그 녹음을 듣고 너무 속상한 거죠. 그럼요. 그래서 네. 그냥 좀 진실이라도 알자. 맞아요. 라는 마음. 왜냐면 아들도 몰랐던 진실을 우리라도 알아서 일단은 확인을 해보자라는 마음이 더 크신 것 같긴 해요.